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등락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가에 우리가 매수가 대비해서 뭐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등락을 보일 만큼의 종목은 아니죠. 워낙에 또 몸집이 크고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가 또 나가기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대 이하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한다라는 장점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어쨌든 배당 이후에도 배당 지급 이후에도 외국계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키포인트였고, 지금은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수급이 유입이 되다가 오늘은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의 배터리 셀 업체들 3사로서 조금 더 수급이 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요렇게가 특징적으로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타 소폭 테마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뭐 이걸로 인해서 또 뭐 미국 쪽에서의 어떤 뭐 협업이라든지 뭐 파운드리 쪽으로의 투자라든지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무언가를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결국에 우리 품귀 현상이라는 거는요. 자, 이거 메모장을 제가 한번 적으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품귀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느 한쪽의 기울기가 심해서 이제 부족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죠? 물론 추후에 이걸 원자재로 사용하는 완제품의 생산이 딜레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가격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은 다운, 그 다음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업.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가장 큰 틀의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면은 기본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면은 전체적인 또 완제품의 가격도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로서 점차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물가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미세한 작은 어떤 제품 부품 하나만의 수요와 공급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비대칭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땐 다양한 변동성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한 기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하죠. 자,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업계의 1위가 어디예요? 대만의 TSMC죠.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기업들도 지금 최대로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요가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아직 빠르게 회복되고 있진 않습니다. 자, 특히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 대비해서 반도체가 이제 수십 배가 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캐파는 그만큼 갑작스럽게 더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생산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오히려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있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요, 이 품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늘어나거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맞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수요가 줄어든다.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뭐 AI, 그 다음에 또 뭐 VR 쪽도 있을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로봇 산업이 굉장히 또 그렇죠.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쪽, 기타 등등 또 우리가 뭐 클라우드 쪽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저장 장치로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고 우리가 이쪽 길을 지금 걸어 나가고 있는 어떤 지금 막 초입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전기차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부품 공급이 어렵고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 다 멈추고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간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기차 시대로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고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부품 공급 때문에 생산을 그만하고 전기차 시대를 문을 닫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뭡니까?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캐파를 더 확대시켜야 되겠죠. 현재 생산량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게 되면은 품귀 현상은 해소가 될 것이고 가격에 대한 버블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생산 라인을 늘린다. 생산 라인 확대를 위협이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재, 부품, 장비. 그럼 뭘 봐야 돼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소재는 현재 캐파 내에서 일정 소재 부분, 지금, 그러니까 소재는 결국에 캐파랑, 그쵸? 캐파랑 이제 비례를 하겠죠. 현재 생산량이 이 정도가 된다. 맥스가 이 정도다. 그럼 맥스로 할 수 있는 소재 지금 현재 사용량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재고로 좀 더 떼놓고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캐파랑 비례를 한다라는 거고 장비는 뭐예요? 장비나 부품 쪽은 뭡니까?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품이나 장비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서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인텔도 파운드리 쪽으로 물론 인텔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 뭐 몇 개 안 되지만 이쪽으로 보시면은 부품 장비 쪽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인텔 쪽도 뭐 200억 달러 투자 뭐 또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170억 달러 투자, TSMC도 계속해서 시설 확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규모는 크진 않아도 파운드리로 또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둔다면 부품 장비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캐파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공급량 반도체의 공급량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재 쪽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뭡니까? 2차 전지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만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우리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료방 오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은 은근하게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시장에다가 시장이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 정리정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페인트 가격 인상이면은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관심을 좀 가져볼까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종목들도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요. 삼성, LG전자, 성장 동력 로봇 인재 채용 나섰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뭘 봐야 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저도 기사는 그때그때 올려드리지만 또 웹툰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리면서 뭐 단기적인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으로 한 7점 중반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고점을 8.3%대까지 찍어줬고요. 추가적으로 백신에 대한 어떤 생산들 관련해서 또 이제 이수앱지수 이런 종목들도 보면 좋죠. 이런 것들도 무료방에서도 어느 정도 팁을 드리고 관심 갖고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관심주 이렇게 치면은
그쵸? 오늘 관심주 얼마입니까? 4월 13일 오늘 화요일 옆에 여기 뜨죠? 여기 시간 보시면 그쵸? 덕양산업, 이수앱지수 이런 것들 그쵸? 히림 이런 것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고 특히나 이수앱지수는 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쵸? 좋은 시세 볼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 시젠, 뭐 알티캐스트, 링네트, 카스,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도 카스라든지 어제 카스 굉장히 좋은 시세 나왔죠. 19.7%대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또 우리가 좋은 시세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공략주들을 그날 또 소개를 해드려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VIP방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가지고 수익 실현을 짧게라도 할 것들은 하고 뭐 삼성전자도 50%대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고 현대차도 이런 식으로 PI 첨단 소재 뭐 45%, 삼성엔지니어링 19%대, 카카오 뭐 최근에 들어가시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수앱지수 마찬가지로 11%대 수익 실현하셨고요. LG유플러스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주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 이어나오고 있죠. 배당도 짭짤했죠. 배당도 다 챙겨드리고 지금 수익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일부 물량들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이수앱지수, 선진, 알티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 수익을 정말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잘 따라오시면서 좋게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철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수익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무료방 입장하실 분들은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좌측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오셔서 실적주 아직도 못 간 종목이 있는데 이거 1분기부터 당장 주목을 해야 될 종목 오늘 조금 올라오네요. 오늘 한 2-3%대 올라오긴 하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편입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종목입니다. 오셔서 바로바로 참여해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VIP방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적응을 좀 해보고 싶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원하시는 쪽으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